자, 여러분 즐거운 동사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이희재야 강희재야. 강희재하고 여러분 애도막부 좀 정리했었죠? 그러면 애도막부 하면은 정치적으로 무슨 고타이? 상킨 고타이. 참근 교대역. 강희재 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슨 난을 진압했어요? 3번의 난 진압하고 대만 먹고 청계령 해제하고 청계령 해금령이죠. 같은 말로 해제하고 청나라 사람들이 일본 나가사키 가서 은을 하도 많이 타니까 1715년 에도막부에서 야 청나라 상인 좀 너만 들어와라. 무슨 패? 신패까지 여러분 딱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강희제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무슨 은제를 시작했어요? 지정은제를 시작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강희제 3번의 난, 그 다음에 정성공이 세운 타이완 정벌, 그 다음에 청계령 해제, 그 다음에 1715년의 신패. 요 여러분 과정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강희제 끝났고 이제 해볼게요. 자, 강희제 다음에 여러분 왕이 누가 되느냐? 그의 아들인 여러분 무슨 제? 옹정제가 왕이 돼요. 이 사람은 1722년에 왕이 돼서 1735년까지 하십니다. 좀 짧죠? 13년 왕이 되는데 일단 몸이 좀 약하기도 했고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과로로 죽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옹정제는 자 해보자. 전국적으로 무슨 은제를? 지정은제를 여러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1조 편법이랑 지정은제의 큰 차이점. 1조 편법은 토지세, 호세, 두세, 인두세, 정세를 각각 걷었으면 이 지정은제는 토지세, 정세, 인두세가 있다고 본 거죠. 한마디로 누가 유리해요? 흥부가 유리한 거죠. 토지는 없고 자식이 많은 사람은 이제 자식세 안 내니까 인두세 안 내니까 이걸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정은제. 두 번째, 세계사 플러스 동사 개념인데요. 요 옹정제는요,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여러분 황제 직속의 부서를 만듭니다. 무슨 처? 군기처. 여기서 국가의 중요한 군사 모든 정무를 옹정제가 직접 자기 직속 부하에게 처리했다. 그래서 옹정제 하면 여러분 군기처로 황제권이 엄청 세졌다. 자, 군기처. 세 번째, 여러분 옹정제 때 뭐가 완성되느냐? 강희제 때 여러분 시작을 해서 옹정제 때 만들어진 엄청 유명한 백과사전이 있어요. 바로 뭐냐?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여러분 청나라는요 편찬 사업을 했죠. 목적이 두 가지죠. 유학을 배운 지식인들을 회유할 겸 자기네 만주적, 여진적 욕한 거를 정리할 겸 해서 여러분 편찬 사업을 했는데 그 1차 성과가 뭐예요? 고금, 도서, 집성입니다. 요게 강희제 때 거의 만들어졌다가 완전 완성된 건 언제예요? 옹정제 때 완성이 됩니다. 고금, 도서, 집성. 참고로 요 책을 조선에 와요. 이 책을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있어요. 누구냐? 정조대왕. 그래서 여러분 정조대왕이 이 고금, 도서, 집성을 주장각에 딱 놓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거 보고서 여러분 이거의 영향으로 약간 실학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고금, 도서, 집성. 또 하나 네 번째, 여러분 옹정제는요 무슨 옥을 많이 했어요? 문자의 옥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안 나오지만 옛날 나왔던 책이 있어요. 대의 강미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강미록? 대의 강미록. 내용이 뭐냐? 중국 출신 사대부가 막 깐 거야. 만주족을. 그러면 그놈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옹정제가 불러서 여러분 논리를 파요. 논리를 격파해. 야, 내가 보기에는 명나라 황제들 중국 사람이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금 많이 걷고 도탄에 빠뜨리지 않았냐. 근데 우리 청나라는 비록 만주족이지만 중화를 계승해서 세금도 깎아주고 정치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중화, 정통성이라는 거는 핏줄 문제가 아니라 중화의 전통을 계승한 게 아니겠냐라고 막 논리적으로 까니까 그 사대부 죽고 싶지 않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굴복을 해요. 그래서 옹정제와 청나라 싫어했던 학자끼리 여러분 말 배틀해가지고 옹정제가 야, 중화라고 하는 것은
피가 아니라 혈통이 한족이 아니라 정신을 계승한 거다. 해서 여러분 그 세우는 책이 뭐예요? 대의 강미록인데 옛날에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동사 공부할 때 예전 모의고사 풀잖아. 그러면은 가끔 나와요. 무슨 강미록? 대의 강미록. 옹정제 때. 그래서 여러분 옹정제는 뭐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야? 강희제가 해놓은 거를 아주 굳건하게 잘 정치를 해가지고 청나라를 반석에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옹정제. 지정은제를 전국적으로 했다. 왕 직속의 정무, 정치하는 기관인 이건 세계사 잘 나와요. 무슨 처? 군기처. 무슨 처? 군기처. 그 다음에 고금 도서집성이라는 책도 완성을 하고 문자의 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책 이름이에요. 대의 각미록. 뭐라고요? 대의 각미록을 저술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옹정제가 죽은 다음에 1735년에서 1795년까지 산 게 아니라 이때까지 왕을 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 엄청 건강합니다. 여러분 무슨 제? 권룡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업적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몽골은 강희제 때 사실상 점령을 하는데 이 권룡제가 확실하게 더 점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무슨 베트? 티베트도 확실하게 누가 점령을 해요? 권룡제가 점령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여러분 무슨 지역도 신장 지역도 누가 권룡제가 확실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권룡제는 자 놀라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 중국의 영토를 거의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권룡제예요. 만약에 여러분 권룡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작았을 텐데 이 권룡제가 신장, 영어로 뭐예요? 키드니. 농담입니다. 유일하게 아는 단어가 키드니야. 신장 지역 먹고 티베트 먹고 여러분 몽골을 확실히 먹어요. 그래서 권룡제 자기를 십전 노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 안 나와요. 권룡제가 10번 전쟁에서 10번 다 이겼다. 미얀마도 쳐들어가고 막 베트남도 여러 번 쳐들어가고 해서 내가 10번 싸워서 10번 다 이겼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십전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권룡제는 야 대단하네. 몽골도 확실히 다 점령을 하고 신장도 점령을 하고 티베트를 점령했는데 멀잖아. 머니까 여러분 간접 지배를 해요. 몽골의 왕족 중에 야 너 배반 때리지 말고 우리에게 충성하면 자치권을 인정하마. 야 신장 너 배반 안 때리고 우리에게 충성하면 약간의 자치권을 줘요. 이렇게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번을 삼아서 자치정부를 인정을 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범부. 직접 통치야 간접 통치야. 간접 통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권룡제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권룡제 때는 조금 연도로 좀 써볼게요. 자 해보자.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1735년에서 1795년까지 여러분 건포도예요? 권룡제예요? 권룡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권룡제 업적 현재의 중국 영토를 확보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썼듯이 자 무슨 장? 신장. 그렇죠 여러분? 무슨 베트? 티베트. 자 무슨 골? 몽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거기다가 간접 통치 무슨 부를 했다? 범부를 했다.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이 권룡제는요 고금 도서 집성을 더 보완해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대단한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바로 그 책이 뭐냐? 여러분 790년경에 여러분 사고 전설하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요거는 경, 사, 자, 집, 부로 돼 있어요. 해볼게요. 사고전설은 왜 사냐? 경, 사, 자, 집 4개를 엮은 거야. 경이 뭐야? 유교, 불교, 경전. 노노, 맹자 같은 경전. 사는 뭐냐? 역사. 여러분 춘추. 그 다음에 사기. 그런 거. 자는 뭐냐? 공자, 맹자에 여러분 그런 거 쓴 거고. 집은 뭐냐? 개인이 만든, 예를 들면 개인이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개인의 시라든가 문집을 쓴 거예요. 다 된 거죠 여러분. 요 경사자집 경부 사부 자부 집부를
야,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성경책 같은 글자로 이만하게 해서 여러분 수백 건, 수천 건이에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 건물이 엄청 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듣기로는 정조대왕이 죽기 전까지 소원이 있었대. 요 사고전서 얻는 게 소원이었다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왜? 고금 도서 집성은 정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의 업그레이드인 여러분, 사고전서를 정말 가지고 싶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끝내 얻지 못했어요. 근데 웬만한 대학 가면 여러분 사고전서가 있는데 여러분 큰 교실 4개 합친 거에 이 책이 가득 있는데 그것만 다 무슨 전서야? 사고전서입니다. 됐고요. 또 하나, 여러분 권룡제 업적이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잘 나온 거 해볼게요. 또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요게 이렇게 일본이고요. 요게 대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쯤에 여러분, 자, 요쯤이 어디냐면은, 자, 잘 나와요. 무슨 저우? 광저우예요. 그러면 광저우에 여러분 영국 애들이 와서 장사하자고 하니까, 야, 불쌍한 서양 오랑캐야, 니네 내륙으로는 못 들어온다. 대신에 광저우에서 1700, 외울게요, 여러분. 1760년경 여러분 우리 그 건룡제가 공행무역을 합니다. 무슨 무역? 공행무역. 그러면 공행무역은 뭐냐? 이 공행은 청나라에서 인정한 상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영국에서 제임스가 배에다가 면화를 싣고 와도 광저우에 와서 광저우 주민들에게 팔지 못해요. 오로지 누구한테 팔아야 돼? 공행한테만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누가 유리해요? 청나라가 유리하죠. 왜냐? 제임스가 영국 상인이 100억어치 면을 가져왔는데 공행이 안 사버리면 팔 수가 없으니까 가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왔다 갔다만 1년이잖아. 그럼 100억짜리인데 공행이 50억 주면 살게. 그럼 어떻게 여러분? 다시 가느니 파는 게 낫겠죠. 나중에 여러분 이 공행 무역 때문에 영국이 적자가 나니까 100년 후에 여러분 뭐를 팔아요? 아편 팔았다 나중에 뭐야? 아편 전쟁이 터지는 거잖아. 그래서 아하 외울게요. 건룡제 때. 무슨 제 때? 건룡제 때 1700연도 외울게요. 60년경. 광저우에서 무슨 무역이 시작됐다. 공행무역이 시작됐다. 나중에 요거를 계기로 무슨 전쟁이 벌어지기도 해요. 아편전쟁 됐습니다. 그래서 야 권룡제 은근 업적이 많죠. 그래서 권룡제 때 현재 중국 영토가 만들어지고 무슨 전서? 잘 나와요. 사고전서. 사고전서라는 백과사전이 완성되고 권룡제 때 무슨 제가 시작돼요? 공행무역. 무슨 대? 공행무역이 시작되는데 무슨 저우? 광저우. 장소는 광저우, 연도는 1760년경. 됐죠, 여러분? 됐고요. 자, 또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권룡제 때 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잘 써줄게요. 자, 숫자를 잘 써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하겠죠? 자,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권룡제 때 1790년대 영국에서 사신으로 백작을 파견하는데 여러분 맥카트니 백작을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야 권룡제 씨 황제요 우리 공행무역 하지 말고 자유무역 하자라고 졸라요. 이때 권룡제가 야 꺼져. 니네 공행무역 하기 싫으면은 가라. 우리는 중하다. 너 서양 오랑캐 따위랑 어떻게 우리랑 감히 맞짱 뜨겠냐? 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때도 문제가 뭐냐? 이 맥카트니한테 절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영국 애들은 절이라는 거를 좀 싫어하잖아.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절충을 해서 무릎 하나 꿇고 딱 하는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권룡제 때 누구도 왔다. 자 1790년경 영국 맥카트니가 와서 공행무역 대신에 좀 전면적인 무역을 하고 싶었지만 당연히 권룡제가 싫어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권룡제가 좀 문제가 많아요. 뭐냐? 여태까지는 젊었을 땐 정치를 꽤 잘하는데 문제가 터져. 뭐냐? 여러분 이 권룡제가 어떤 부하가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화신이라는 부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부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화신의 아들과 자기 딸과 결혼까지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화신이 권룡제만큼 힘이 세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분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야. 막 장난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권룡제가 죽고 나서 봤더니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미국의 1년 예산을 5천조라고 합시다. 이때 청나라가 뭐 미국이지 뭐 맞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빌 게이츠가 100조야. 그러면 청나라 1년 예산이 5천조인데 나중에 권룡제 죽은 다음에 화신 죽이고
얘 집안을 털어봤더니 1년 예산의 5배가 나왔대.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1년 예산이 500조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나쁜 국무총리인데 내 집을 팠더니 한국의 1년 예산 5배가 내가 뇌물로 받은 거야.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그리고 요 권룡제가 또 얼마나 웃기느냐. 이 사람이 좀 말년에 좀 미친 것 같아요. 불교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취미가 뭐냐. 금으로 된 불상을 좋아했나 봐. 여러분, 이게 금불상이잖아요. 여기 얼마나 할까? 5억에서 10억 해. 그러면은 모든 관리들이 권륜제가 금불상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뇌물로 다 받아요. 그거 생각해봐. 황제가 금불상을 좋아하는데 신하들한테 이런 말을 해야 부담 갖지 말고 내 생일에 그냥 금불상 하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수천, 수만 명의 여러분 관리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금불상을 선물을 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됐으니 여러분, 권륜제 때부터 청나라가 이제 여러분 마탱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권륜제가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현대 중국의 미술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륜제야. 뭐냐? 아주 여러분 위진남북조 당나라 송나라의 그림을 딱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여기다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도장을 빵빵 찍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요거 지금 인강 보고 있는 학생들이 돈 100억을 주고 피카소의 그림을 샀어요. 피카소의 그림을 딱 샀는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도장 찍어봐. 이거 여러분 인류 문화적 훼손이죠. 바로 그 짓을 하신 분이 누구니까? 권룡제예요. 알고만 있으세요. 그냥 재밌게 한 거예요. 됐고. 그런데 여러분 권룡제 때 첫째, 인구가 한 2억 5천에서 4억으로 늘어요. 그러면 농토는 제한돼 있죠. 인구는 늘었죠. 또 무슨 놀이? 탐관오리가 계속 여러분 세금 많이 걷죠. 그래서 여러분 자 청나라 여러분 말기에 밀란이 벌어집니다. 그 밀란을 따라해볼게요. 백년 교도의 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권룡제부터 1790년대 말기에 여러분 백년교도의 난이라고 밀란이 나면서 청나라가 계속 여러분 약해지다가 나중에 1840년 영국이랑 싸운 게 제1차 무슨 전쟁이에요? 아편전쟁이죠. 그러면 아편전쟁 전에 이미 권룡제 여러분 말기에 청나라는 조금씩 아니요 많이 붕괴의 조짐이 있었던 거야. 급격한 인구 증가, 빈부격차, 아편 중독, 게다가 무슨 난? 밀란입니다. 그래서 권룡제가 옛날에는 무조건 잘했다고 봤는데 지금은 약간 좀 학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선의 역사 동사 하시면서요 국사는 여러분 반드시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해보자. 자, 요게 무슨 회란이었어요?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여러분 자, 쭉 넘어가 볼게요. 광해군 기억나시죠? 그러면 광해군 때는 자, 명나라랑 청나라랑 명청 무슨 기였어요? 교체기죠. 정확히 하면 청이 아니라 무슨 금이었어요? 후금이었죠. 그래서 광해군 하면 여러분 요때 무슨 외교 떠올라야 돼요? 중립외교 떠오르고 그 다음에 1619년에 강홍립을 보낸 여러분 사르후 전투까지 기억이 나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자 인조가 등장했어요. 인조 때는 여러분 키워드가 무슨 난이에요? 호란이죠. 그래서 1627년에 자 금방 해보자. 무슨 호란? 정묘호란. 이때는 청이야 후금이야? 후금이고 1636년에는 무슨 호란? 병자호란인데 이때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청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 명나라와 관계를 끊었다. 기억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누가 등장해야 돼요? 아, 효도했어요. 무슨 종? 효정. 효정 때는 여러분 요때 청나라가 지금 어느 상황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청이 되고 여기 여러분 무슨 번이 있겠어요? 이렇게 3번이 있었겠죠. 그러면 효정은 자 청나라 병자호란의 원수를 갚자. 명나라의 원수를 갚자. 여러분 무슨 뻘을 해요? 북벌하지만 돌아가시죠. 그리고 효정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의 아들 무슨 종이에요? 현종인데 청나라 여러분 별로 아무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요 여러분 현종 때 뭘 하느냐 여러분 자 요 현종 때 아마 자 현종 때는 여러분 국사에서는 자 따라해 볼게요. 무슨 논쟁? 예속 논쟁 들어본 적 있죠? 효종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 가지고 서인과 남인이 싸웠던 뭐예요? 예속 논쟁이죠. 이때 청나라 조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가 자 해보자, 여러분. 자 그러다가 이제
자, 국사 해볼게요, 여러분. 자, 숙종이에요. 해보자. 숙종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죠. 뭐냐? 야, 서인 나가. 야, 남인 나가. 편파적인 인사처리로 여러분 붕당 정치가 깨졌죠. 이런 식이야. 남인이 정권 잡고 있는데 갑자기 남인 다 몰아내고 서인 줬다가, 서인 몰아내고 남인 줬다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1680년경 숙종의 여러분 무슨 황국이라 불러요? 경신 황국이라 부르죠. 그러면 숙종이 황국이 뭐야? 한 당파를 싹 몰았다가 한 당파를 물었다가 한 당파를 싹 몰아버리죠. 그래서 황국 끝에 왕 옆에는 누구만 남아요? 노론만 남아서 얘네만 세지죠. 요거를 국사적으로는 무슨 전제화라 불러요? 일당 전제화가 되고 누구는 쫓겨나요? 남인 쫓겨나고 소론 쫓겨나죠. 그래서 일당 여러분 전제화돼서 무슨 건이 약해져요? 왕권이 약해지죠. 그러면 숙종 때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여러분 1673년에서 1600 여러분 81년까지 무슨 난이 있었어요? 3번 난이 있었죠. 그러면 3번 난 날 때 우리는 누구야? 숙종이라 지금 경신한국 하고 있을 때죠. 아직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죠. 요때 여러분 숙종 때 남인이었던 누가? 무슨 주가 여러분? 윤유가 전하. 지금 청나라가 해보자. 삼계탕이야, 오삼계야. 오삼계, 그 다음에 상지신. 이거 왜 그랬죠? 경정충이 3번 난 났으니까 우리 조선도 요 3번이랑 손잡고 청나라랑 싸우자. 그래서 여러분 숙종 때 두 번째 무슨 뻘이 나와요? 북벌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숙종이 요거 북벌 안 하고 3번 난 진압 당하죠, 여러분. 요것도 딱 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희제가 3번 난 일으켰을 때 우리 누구야? 숙종. 그럼 두 가지. 우리는 뭐가 벌어지고 있었다? 환국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윤유의 무슨 뻘까지 기억하면 좋아요? 북벌이죠. 요 문제 괜찮지 않니? 이거 딱 문제 내면은 잘못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지금 뭐랑 매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국사랑 매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 여러분. 자, 그러다가 여러분 자, 해보자. 권룡제. 미안해요. 자, 강희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누가 나오느냐? 강희제,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무슨 제? 옹정제. 이렇게 여러분 무슨 제가 나와요? 권룡제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대략 여러분 여기 겹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무슨 조예요? 영조와 무슨 조야? 정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강희 여러분 뒷부분에서 옹정제, 권룡제까지 영정조 때는 첫째 해보자. 아하, 영조와 정조의 키워드. 드디어 왕권을 여러분 강화시키려고 무슨 책을 했습니까? 탕평책을 했다. 그래서 영조와 그럼 봐봐. 청나라도 강희제 말년, 옹정제, 권룡제 안정되고 있을 때 우리도 굉장히 안정됐죠. 왜냐? 영조와 정조가 여러분 다행히 탕평책을 해서 무슨 건이 되게 강화됐어요? 왕권이 강화됐다. 무슨 건이? 왕권이 강화됐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정조죠. 참고로 여러분 정조는 1776년에 왕이 돼서 1800년에 딱 돌아가세요. 그럼 거의 여러분 누구랑 많이 겹치는 거야? 권룡제랑 겹치는 거죠. 그러면 정조의 업적 뭐가 있느냐? 정약용을 시켜서 여러분 수원성인 무슨 성을 쌓게 했다? 화성을 쌓게 했다. 근데 여러분 수능 특강에 옛날에 뭐가 나왔냐면요. 처음으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 명나라 때 서양의 기계 내지는 서양의 기술을 기록한 책이 있었거든요. 이 책 이름을 외울게요. 기기도설이라 불러요. 무슨 도설? 기기도설이야. 그러면 명나라 학자가 16세기 때까지 서양의 여러 가지 성강 만드는 기계, 농사하는 기계, 무기기계 그런 기술의 도면인 기기도설을 만들었는데 요 책을 정조가 수입을 해요. 그런데 수원성 화성을 쌓는 총 책임자가 여러분 무슨 약용이에요? 정약용이죠. 그런데 큰일 났어. 정약용이 수원성을 쌓으려고 했는데 대략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10년 걸릴 것 같아. 그럼 예산이 장난이 아니죠. 이때 여러분 정조가 요 정약용한테 5번 무슨 도서를 줘요? 기기도설이란 책을 줍니다. 근데 이 정약용이 여러분 기기도설을 봤더니 이상한 기구가 하나 있어. 설계도가 뭐냐?
사람 1000명이 들 거를 요 기계를 만들면 돌멩이를 그냥 1000명 들 거를 들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정약용이 화성 만들 때 서양의 크레인, 바로 한자로 송중기야 거중기야. 여러분 송중기는 잘생긴 영화 배우고요. 거중기 아시죠? 요 거중기를 이용해서 여러분 수원성 화성을 쌌는데 10년 걸릴 게 여러분 2년에 완성을 해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여러분 명나라 학자가 쓴 서양의 기계 기술 설계도인 무슨 도설? 기기도설. 그러면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의 기술이 명나라 거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정조까지 와서 바로 수원성 쌓을 때 큰 역할을 해준 거죠. 일종의 서양 문화 교류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안 외우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많이 안 외울수록 나는 외워야 돼. 무슨 도설? 기기도설입니다. 또 하나, 그럼 여러분 강희 말년, 옹정, 권룡제 때 영조, 정조 때 탕평책으로 왕권도 강화되고 특히 정조 때 정약용이 기기도설로 화성도 쌓고 또 하나, 여러분 영정조 때 뭐가 나오느냐? 북벌하지 말자. 내가 어디 청나라 갔다 왔더니 야 과학도 발달하고 서양 선교사도 와 있고 문화가 장난이 아니다. 야 북벌하지 말고 뭐를 배우자? 청나라에 발달된 문화를 배우자. 여러분 이때 무슨 파가 나와요? 북학파가 나오잖아. 그렇죠? 요 북학파는 여러분 실학자인데 실학자 중에 뭐라 그래요? 중국의, 이거 중이 아니라 중국의 상공업을 배우자. 중상주의라 배우죠. 상공업을 중요시 배우자. 그래서 누가 있어? 제가 자 무슨 제가? 박제가. 그 다음에 무슨 지원? 박지원. 한 명 더 할게요 여러분. 무슨 대용? 홍대용 같은 사람들을 북쪽에 있는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 북학파. 실학인데 무슨 학파야? 상공업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물건이랑 여러 가지 만들어서 유통시켜서 팔아서 좀 부자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요 박제가 박지원은 뭐야? 상공업이 진행되려면 쿠팡처럼 여러분 유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북학파들은 수레와 무슨 박을 이용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유통해서 상공업을 진행시켜서 부자 됩시다 라고 한 게 여러분 뭐예요? 북학파예요. 그러면 자 강희 말년 옹정제 권룡제 때 우리 무슨 정조? 영정조. 탕평책으로 왕권 강화. 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학파가 등장하고 실제로 여러분 정약용도 실학파잖아. 실학을 거의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약용이 되겠고. 자 무슨 도설? 기기도설. 그쵸? 됐고 여러분. 자 지워볼게요. 대충 틀이 짜이지. 그쵸? 다 각각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게 틀이 짜여서 되게 재밌어요. 자 두 번째만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서양에 보면요. 야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나 여러 행성이 지구를 기준으로 돈다. 지구는 가만히 있다. 하늘이 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무슨 동설이라 불러요? 천동설이죠. 근데 여러분 세계사가 아니니까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이거에 의문을 제기해서 그 다음에 17세기 케플러 그 다음에 갈릴레오 누가 여러분 뉴턴이 완전히 증명을 끝내죠. 그게 아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여러분 무슨 설이? 지동설이 여러분 이미 17세기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 동양은 뭐냐? 동양은 이거예요.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 이런 개념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 아까 했던 사람 해볼게요. 자 이 지동설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북학파 중에 여러분 무슨 대용이 있었어요? 홍대용이 있었죠. 이 홍대용 씨가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학문을 공부하다가 하나 깨달아요. 야, 이거 대단하다. 우리는 여태까지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방원형이라 여기 인간이 사는 줄 알았더니 지구는 둥글고 심지어 돌더라. 그래서 여러분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요 홍대용은 지구가 돈다. 무슨 설? 지동성을 주장을 합니다. 무슨 설? 지동설. 참고로 조선 최초는 아니에요. 홍대영 전에 이미 김성문인가? 내가 가물가물하는데 조선에서 지동설을 서양한테 배워서 처음으로 주장한 건 홍대영은 아니고 다만 이분이 유명하니까 홍대영의 지동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아하 영정조 때 홍대용은 지동설, 정약용은 무슨 도설?
기기도설 가지고 송중기야 거중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자, 지금부터는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게요. 뭐냐? 여러분, 동사 풀다가 갑자기 서양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서양인들 등장하면은 이게 동사 어느 교과서든 어떤 참고서가 됐든 간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으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자, 해보자, 여러분. 자, 일단 13세기에서 14세기 여러분까지, 자, 요때 중국은 무슨 나라예요? 원나라였죠. 그러면 이 원나라에 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해볼게요, 여러분. 마르코 폴로가 오죠. 마르코 폴로는 누구한테 충성을 바쳐요? 원나라의 무슨 나이? 여러분, 쿠빌라이한테 충성을 바치죠. 그러면 요 마르코 폴로는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원나라의 사막길로 와서 쿠빌라이한테 봉사하다가 수십 년 있다가 집에 갈 때는 사막길, 비단길이 아니라 무슨 길로 갔다? 바닷길로 갔다. 그래서 간 다음에 요 마르코 폴로가, 야, 내가 원나라에서 아시아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 갔다 왔어. 그리고 여러분 쓴 책이 동방 무슨 록을 썼어요? 동방견문록.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보다 한 70년 뒤에 여러분, 이분이에요. 자, 누군? 여러분, 이분 바투타라는 여러분 이슬람 분이 지금의 저기 아프리카 북쪽 모로코에서 여러분 원나라까지 갔다 왔대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자, 여행기라는 책을 씁니다. 참고로 솔직히 이분 바투타는 동사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 문제? 여러분 세계사 문제고, 요 마르코 폴로는 외워두면 좋겠죠. 마르코 폴로. 자, 됐고요. 또 하나, 원나라 때 여러분 바로 1250년쯤에 교황 할아버지가 카르핀이라는 선교사 보내는데 그 세계사고, 우리 동사에서는 원나라 때 외국인 마르코 폴로가 있었는데 아니죠. 더 여러분 자세히 해봅시다. 원나라 때는 계급이 4개였죠. 자, 일단 최고 계급이 누구야? 몽골인이죠. 그래서 모든 중요한 관직은 누가 앉았어요? 몽골인, 몽골 제일주의. 게다가 여러분 두 번째 지배층이 있죠. 색. 자, 색이 있다. 눈에 색이 있다. 무슨 인? 색목인이죠. 주로 누구야? 이슬람 사람, 서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나라는 솔직히 마르코 폴로 말고도 서역에 많은 사람들이 온 개방적인 국제적인 사회였죠. 그렇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은근히 잘 나올 수 있어요. 구찬트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조선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에 여러분 1627년 잠깐만, 1627년이면 뭐가 터졌을 때야? 병자호란이죠. 요때 여러분, 자, 네덜란드 사람인 여러분 벨테 무슨 데이? 브레이가, 여러분 네덜란드는 언제부터 일본이랑 친했어요? 해보자, 천천히. 자, 일본은 여러분 네덜란드와 언제부터 무역하느냐? 1609년이에요. 1609년에 네덜란드를 여러분 히라도라는 섬에다가 네덜란드에 여러분 숙소를 만들어지죠. 장사는 여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과 네덜란드가 무역한 건 언제야? 1609년부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자꾸 일본으로 가겠죠. 요 벨테 브레이도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일본 가다가 난파당해서 조선에 머뭅니다. 이때 조선이 잠깐만, 원래 서양 애들은 그냥 보내주거나 막 이렇게 죽였는데, 이때가 마침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잠깐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1600 몇 년부터? 4년부터 1635년까지 일본이 주인장 무역이었는데 35년에 어떻게 여러분 끊어버리죠. 그리고 외울게요. 1614년에 크리스토교를 여러분 포교를 금지하고 내보낸단 말이야. 그런 와중에 벨테브레이를 보내려고 했는데 일본이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 놔뒀는데 여러분 마침 1636년에 우리가 무슨 호란이 터져요? 병자호란이 터지죠. 그때 여러분 벨테브레이가 우리 조선군에 가담해서 막 청나라랑 싸웠어. 그랬을 때 이때 인조가, 야, 벨테브레이 너 서양 놈인데 조총도 잘 쓰고 대포도 잘 만드니까
잘 꼬셔가지고 여러분 귀화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요 벨테브레이가 이름이 무슨 년이 돼요? 박연이 돼가지고 조선의 여성분과 결혼해서 일남일녀 낳고 또 무가에 붙어요. 무가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중간급 장교 있죠. 꽤 높아. 장군은 아니지만 수백 명 다루는 여러분 장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예 귀화를 합니다. 그러면 요 벨테브레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네덜란드의 대포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이것도 서양과 조선의 문물교류가 되겠죠. 해볼게요. 1627년 무슨 호랑 때? 병자호란 때 일본으로 가던 네덜란드 무슨 브레이? 벨테브레이가 아예 조선에 귀화했다. 그래서 이름이 무슨 년이다? 박연이다. 언제도 싸웠다. 병자호란 때도 싸웠다. 근데 이분 말고도 서양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했어요. 특이한 분이 있죠. 해보자 여러분. 무슨 애란 때? 임진애란 때 일본의 가토 기요마사의 부하였던 야! 너 이거 사야간다. 무슨가? 사야가 장군이 아예 조선을 칠 수 없다. 우리에게 귀순하죠.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항복한 외인이다. 무슨 애? 항해인데 여러분 이분이 자기 부하 500명을 데리고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조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야, 너 김씨 하는데 충성스럽고 정말 선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김충선 장군이 돼가지고 여러분 임진왜란, 정미호란, 병자호란 때 여러분 싸우잖아요. 이분도 있었죠? 됐고. 자, 또 해볼게요. 이거 외워두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1650년경 효정이 무슨 뻘하고 있을 때 여러분 효정이 여러분 북벌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여러분 네덜란드 상인 배가 일본 나가사키 가다가 태풍 때문에 또 조선에 옵니다. 그때 한 20명 정도가 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스멜스메리아 하멜이에요. 하멜이에요. 이분은 대략 한 20년 있어요. 1651년부터 그냥 1670년을 하자. 20년 동안 조선에 머무는데 좀 운이 없어. 뭐냐? 이때쯤에 이제 효종이 많이 죽어서 죽어 나중에 죽었어요. 죽어서 북벌이 이제 안 될 때야. 그럼 여러분 벨테브레이는 막 뭐 할 때야? 북벌할 때라 좀 등용을 했는데 북벌 안 하니까 이 하멜 애들을 뭐 하느냐? 그냥 춤추게 만들고 왕 막 시중 들고 하다가 몇 번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가서 막 개뺑뺑이 시키고 막 괴롭혀. 그러니까 하멜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그래서 여러분 20년 살다가 여러분 탈출해가지고 고향 가서 여러분 하멜 여행기라고 여러분 하멜 여행기라고 아시죠? 이걸 써가지고 알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말하자면 되게 긴데 이 하멜 여행기는 뭐냐? 좀 과장이 심해요. 조선을 좀 미개하게 하고 조선을 나쁘게 얘기해. 왜 그러느냐? 하멜이 조선을 미워한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동인도 회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럼 20년간 잡혀 있었잖아. 그럼 20년간 월급을 받아내려면 이거지. 야, 나 하멜이 회사 일로 일본 가다가 난파당해서 조선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밀린 월급에다가 보너스를 다오 라는 목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과장이 많이 돼 있겠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하멜이 여러분 조선에 아내도 있었고 자식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조선에 대한 좀 향수도 있고 뭐가 있느냐? 갔다 와서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느낌의 그런, 근데 하멜 표류기에다가 쓰기 뭐하죠? 나 조선에서 아내도 있고 자식 있어 그러면 회사가 잘 살았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뺀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되게 부자야. 원래 보니까 벨테브레이 같은 경우는 되게 가난해서 여러분 뭐가 된 거야? 그냥 사략손이라고 반쯤 군인 반쯤 해적이 된 건데 이 사람은 집안이 좋더라고. 그리고 돈도 엄청 받았는데 끝까지 결혼 안 한 거 보면은 조선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나 아들 그런 것 때문에. 자,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선 정리 말로 해보자. 배 아파요. 임진왜란 때 항해, 사야가, 김충선, 서양과의 교류. 맨 처음에 누구야? 벨테브레이. 무슨 년? 박연. 두 번째가 스멜스메리아 하멜이에요. 하멜 되겠죠? 자, 이제 1번 해볼게요. 1번은요 쉬워요. 1550년대. 잠깐만. 여러분 1번이 1550년대면 뭐예요? 전국시대죠. 자꾸 해보자. 전국시대. 1467년에서 1590년 전국시대죠. 또 하나 1550년대 일본에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무역이 끝나는 거야? 감한무역이 끝날 때죠. 그럼 여러분 1번 1550년대 여러분 프란시스코 여러분 옛날에는
사비에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명칭 바뀌었어요. 하비에르라는 신부님이 오십니다. 이거 꼭 외울게요. 1550년대 일본의 스페인. 자, 이분 여러분 신부님이세요. 뭐예요? 선교사. 그리고 두 번째, 국사래. 세계사 하시는 분은 알 거야. 서양에서 종교개혁 벌어지고 카톨릭이 많이 몰리니까 1534년 스페인 장군인 로욜라가 아시아에 포교하려고 예수회를 만들었죠. 바로 여러분, 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예수회 선교사고,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그 예수회 만든 로욜라의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전국시대 1550년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무슨 카톨릭을 일본에 전파하고 돌아가십니다. 아니, 죽으신 게 아니라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요거 하나 문제 만들어 보자. 수능 특강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많이 실려요. 많이 실리는데 연도는 안 나오거든? 근데 연도 알아두시면 좋죠. 왜냐? 해볼게. 자, 해보자, 여러분. 자, 계속 문제화 시켜봐야 돼요. 1550년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왔을 때, 이 당시 중국은 북쪽에서는 타타르, 알탕칸이 베이징 쳐들어오고, 일본의 왜구가 어디예요? 중국 쳐들어갔죠. 닝보의 난. 아시죠, 여러분? 자, 요때 명나라는 무슨 남해? 북로남해였었고, 조선은 1555년 일본이 전라도 쳐들어온 무슨 외변? 을묘 외변이었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오고, 무슨 무역이 끝나고? 감한무역이 끝나고, 하나 더 해볼까요? 재밌는 거? 뜬금없이 양명학을 완성할 즈음이에요. 여러분, 양명학의 교과서를 전습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양명학이 완성됐을 때가 바로 어디 여러분? 1550년대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 1550년대 해보자. 을묘 외변, 북로남해, 그쵸?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그쵸? 감한무역 끝나고, 왕양명이 양명학 완성하고, 요렇게만 여러분 알고 있어도 웬만한 건 풀 수가 있겠죠. 자, 해볼게요. 그래서 1550년 전국시대 때 일본에 누가 오셨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자, 됐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1600년. 잠깐만. 1600년이면 여러분,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슨 가하라 전투? 새끼 가하라 전투죠. 요때 누가 오느냐? 여러분,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윌리엄, 여러분, 애덤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일본에 옵니다. 그러면 요 윌리엄 애덤스를요, 누가 만나느냐? 무슨 가와? 도쿠가와 무슨 야스가? 이에야스가, 야, 너 일로 와봐. 너 서양애구나. 근데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영국 사람 윌리엄 애덤스를 꼬셔서 자기 부하로 만들어요. 그러면 윌리엄 여러분 애덤스는요, 적당히 그냥 영국의 문화 그런 거 전파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도쿠가가 잡아요. 잡은 다음에 아니다. 너 너무 대단하니까 나의 부하가 되라. 너 내가 사무라이로 만들어줄게. 내 직속 부하로 만들어줄게. 해서 여러분, 요 윌리엄 애덤스가 완전히 웃겨요. 자, 서양의 여러분 항해사야. 항해사가 뭔지 알죠? 이렇게 배 타고 갈 때 길을 안내하는 항해사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서양의 항해사가 여러분, 사무라이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미우라라는 지역을 줘요. 우리로 치면, 야, 너 수원 가져. 굉장히 큰 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 따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미우라, 여러분, 무슨 진이 돼요? 미우라 안진이 됩니다. 그래서 1600년에서 죽을 때까지 1620년, 약 20년간 누구를 도와요? 에도막부를 도와서 여러분, 서양의 여러 문화도 전파해주고, 서양과 무역할 때, 스페인, 포르투갈, 여러분, 네덜란드와 무역할 때 이 사람이 에도막부 입장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 비밀 알려줄까요? 이 영국도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국교회잖아. 그럼 영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야? 스페인, 포르투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누가 좀 나아요? 네덜란드죠.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가 나중에 에도막부랑 무역을 독점하게 될 때 가장 큰 영향을 해준 게 누구야? 윌리엄 애덤스. 무슨 안진? 미우라 안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한 40년 된 영화 있거든요. 일본 영화인데 제목이 쇼군인데,
이 사람에 관한 게 소설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한번 보지 마세요. 왜? 화질도 안 좋긴 한데 여하튼 외울게요. 윌리엄 애덤스. 무슨 안진? 미우라 안진까지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청나라도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